듣고 있구나 저런. 형사님은 그냥 죽여야겠다. 안락사 시켜야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좋은 하루 얘들아. 비도 오고 날씨도 꿉꿉하니까 넌 남아 지연아 알겠지? 비도 두개 다 안 했잖아. 응 안돼. 자 그래서 얘들아 있잖아. 얘들아 숙제 안 하면 남는 거야 알겠지? 뭐 너무 당연한 사실 가지고 이제 또 뭐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 반지를 하나 더 줄게. 이거 풀고 내가 하나 더 줄 테니까 또 한번 열심히 해보자 알겠지? 근데 일단 이거 먼저 다 하는 게 무조건 1티야. 이것만 다 해도 충분해 알겠지? 그래. 자 얘들아 그러면 있잖아요 저희 내용을 조금만 봅시다. 저희 어떤 내용 좀 보면 좋을 것 같냐면 저희 이제 접하는 그래 단어 시험 잘 보고 왔니 성찬? 그래. 자 얘들아 저희 개념 페이지 먼저 좀 볼게요. 개념 페이지에서 설명 안 한 부분이 하나 남아있어. 어느 부분을 쌤이 아직 설명을 안 했냐면요. 접하는 거 얘들아 67쪽 한 번만 가볼게요. 67쪽에 개념 박스 접두축에 접하는 원 얘기 좀 안 했거든요. 67쪽 한 번만 가보자. 67쪽. 맞다. 수빈이 강요하는 거 아니지? 아니다. 그래, 넌 내일 아침 일찍 와야 되니까 한번 가볼게. 오늘 끝나고 뭐 하냐고 물어볼라 했는데. 오케이. 야 67쪽 파란 박스 봐봐. 너 자식아 너 67쪽 파란 박스 봐봐 얘들아. 뭐에 접하는?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늦게 오는 숙제 검사는 제가 일단 치밀하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수민아 거기 67쪽에 축에 접하는 원과 뭔가 공식집 보니까 벌써 기분이 어때요? 벌써 그냥 족같죠 얘들아? 벌써 그냥 얕같죠 그쵸? 내가 당연히 저런 거 하나하나 다 열심히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 안 외워도 돼요 알겠죠? 나 외우는 거 아니야. 저기 있는 건 외우는 거 아니야. 67쪽 옆에 외우는 거 아니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쪼이지 마. 외우는 거 아니야? 우리 납득하고 이해해봅시다. 그러니까 구조만 이해하자. 얘들아 봐봐. 거기 첫 번째에 X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이 주어진다면 공식 뭐 같은 건 나도 잘 모르겠고요 얘들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얘들아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릴 건데 얘들아 무슨 축은 꼭 그리긴 해야 될까 이 문제는? X축은 그려야 되지 않을까? X축과 접하는 건데 X축을 안 그리는 건 좀 사페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들아 Y축은 필수는 아니에요. 이거 상황을 이해할 때 Y축은 안 그려도 돼. 왜? Y축 얘기 없으니까요. 인정? 참고로 얘들아 X축의 또 다른 이름은 Y는 얼마라는 직선이다? 0이라는 직선과 같은 뜻이긴 합니다. 거기까지 인정? 그러면 얘들아 얘랑 접하는 원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위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물론 아래다가 그릴 수도 있고 그 얘기도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잠깐 wait. 기다려. 얘들아 그럼 이렇게 X축과 접한다 해보자. 정말 뭐한 친구들 얘들아 있잖아. 원과 직선이 접했는데 이거 안 하면 징역가야 돼요. 뭘까요? 그래. 수직 끊고 반지름. 얘들아 원과 직선이 접하면 무조건 무슨 직 끊고 반지름? 수직 끊고 반지름 안 하면 진짜 범죄야 얘들아. 고소할 거야. 원과 직선이 접하면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 무슨 직을 떨군다? 수직을 떨구고 무슨 지름이라고 표시를 한다? 반지름이라고 표시를 한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럼 얘들아 읽어주자. 얘들아 원의 방정식을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이죠. 얘들아 그럼 이 친구는 중심의 좌표가 사실 X좌표 얘가 얼만큼 왼쪽에 있고 얼만큼 오른쪽에 있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중심의 X좌표는 몰라요. 그런데요 이 꼬라지면 중심의 Y좌표는 얘들아 0에서부터 R 올라간 거니까 Y좌표는 얼마일까? 알겠죠? 따라서 얘들아 이런 구조는 원의 방정식을 x-네모의 제곱 y-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정도로 세울 수는 있겠다. 거기까지 괜찮을까? 다만 우리는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떤 축과 이렇게 위에서 접할 수도 있고 어디서도 접할 수 있을 테니 아래서도 접할 수도 있죠. 이렇게 아래서 접한다 쳐도 해야 되는 행동은 동등하다. 무슨 직 끊고 반지
표시는 수직 끊고 반지름 표시를 해주면 얘들아 얘도 중심의 x좌표는 모르지만 중심의 y좌표가 r일까요? 마이너스 r일까요? 마이너스 r이야 얘들아. y좌표는 0에서 시작해서 r은 참고로 반지름이니까 길이 양수 개념이야. 양수 개념. 반지름이 음수일 수가 없으니까 얘는 그럼 0, 무슨 너스 r이다? 마이너스 r이다. 따라서 우리 이 친구의 원방을 세워준다면 x 마이너스 네모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떤 축과 접하는 원은 기본적으로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위에 접할지 아래 접할지로. 그걸 결정하는 것은 문제의 다른 조건이 해줄 거예요. 이건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얘로 할지 정하는 조건이 나올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는 축과 접하는 건 몇 개 나온다는 거? 2개 나온다는 거 인지는 해둡시다. 오케이? 그럼 얘들아 요거를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걸 이해했다면 개 쉬워요 얘들아. 다음은 무슨 축과 접하는 건? Y축. 잠깐 Y축과 접하는 원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얘도 일단 냅다 무슨 축을 한번 그려봐. 냅다 Y축을 그려보고 이름을 불러주자. Y축의 이름은 X는 0이라는 직선일 거잖아요. 그럼 얘들아 얘랑 접하는 것도 몇 개 나올 테니? 2개 나오겠죠. 이렇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원 잘 그리지 얘들아. 원 잘 그리는 거 옛날에 사이코패스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 얘들아 이렇게 수직 끊고 반지름 표시를 해줍시다. 그럼 얘들아 요 도형에 대한 해석을 한다면 얘들아 얘는 중심의 x좌표가 봐봐 요 점은 x가 0인 점이잖아. x가 0이고 y가 얼마인지 모르는 점이야 요 점은. 근데 도형아 x가 0인 점으로부터 r만큼 왼쪽으로 간 거지. 그럼 중심의 x좌표는 혹시 무슨 너스 r이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r. 그렇지. 근데 y좌표는 알아볼까? 모르니까 그냥 미지수로 놓읍시다. 그럼 이 원방을 세울 때는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은 r제곱 정도라고 세울 수 있겠죠. 얘도 비슷하겠다 그쵸? 얘는 이제 뭐 마이너스 r로 채우면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방을 세우자가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수직 끊고 좌표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전혀 외우지 않아도 된다. 전혀 외우지 않아도 된다. 얘들아 그러면 마지막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 이렇게 x축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y축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곳에서 접할 수 있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서도 접할 수 있겠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동시에 접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동시에 접할 수 있는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야? 4가지 케이스가 나올 텐데 쫄지 말라고. 쫄면 짜지니까 쫄지 말고. 오 명품들이. 그냥 어차피 무슨 직 끊고 반지름 할 거니까 수직 반지름 할 거잖아. 반지름은 길이고요. 그럼 얘들아 얘 중심의 좌표는 지연아 그냥 몇 콤마 몇이라 놓으면 돼요. r 콤마 얘들아 혹시 얘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봐. 중심의 x좌표는 0에서 시작해서 r만큼 왼쪽으로 백한 거니까 무슨 너스 r? 그렇지. 약간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지 않을까. 중심의 x좌표 마이너스. 얘는 뭐 그럼 마알이고 얘는 뭐 마알이라고 중심이 잡힐 거고 원방을 생성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직 끊고 반지름 길이를 이용해서 좌표, 중심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정도 알면 내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저기 있는 거 달달달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오케이? 문제 보러 갑시다. 그럼 이제 어느 모양으로 생길지는 문제 조건을 근거로 파악을 해야 하니까 필수 문제 7번을 보러 갑시다. 그래서 항상 이런 접하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권장드려요. 너 혹시 스카이다이빙이라는 거 해봤니?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이 뭐야? 하늘에서 뛰는 거지, 그렇지? 나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나는 나한테 돈을 줘도 스카이다이빙을 할 것 같지 않아. 무섭지? 혹시 스카이다이빙 같은 거 해본 친구 있니? 얘 스카이다이빙 같은 거 들었냐?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스카이다이빙 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생각이 살짝 들었어. 설마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얘들아 그냥 스카이다이빙 틱톡틱히 하면 그냥 하늘에서 뛴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이게 진짜 제가 느낀 게 사람은 진짜 성향이 다양하죠. 쌤은 약간 그런 스릴 즐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쌤 여자친구가 있잖아. 쌤 여자친구가 좀 특이해. 얘가 좀 특이해. 나 그래 하필 오늘도 찍고 있을 때 뒷담 까면 안 돼. 얘가 좀 특이한 게 쫄보예요. 겁이 많아. 공포 영화도 잘 봐. 근데 놀이기구를 개 잘 타요. 그러니까 약간 놀이기구 탈 때 티익스프레스 같은 거 탈 때도 안전바 안 잡고 타. 자기는 이제 타다가 안전바가 살짝 풀렸으면 좋겠대. 스릴 있게 즐기려고. 근데 또 운전하는 건 무섭대. 아니 내가 그래서 이거 뭐지? 사이코패 생각할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 진짜 취향이 갈려. 쌤은 진짜 한 1000만 원 줘도 스카이다이빙 안 할 듯? 진짜 1000만 원 줘도 안 할 것 같은데 1억부터는 생각해 볼 것 같아요. 1억부터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와 그래서 제 여자친구가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대. 그게 뭐냐면 남자친구랑 커플 번지를 뛰는 거예요. 커플 번지가 뭔지 아니? 야 이렇게 안 거주가 번지 점프 뛰는 거잖아. 근데 내가 진짜 내가 미리 질렀어. 아 난 절대 안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약간 이건 너네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의 차이를 알고 있니? 안 한다랑 못 한다가 되게 다른 뜻인 거 알아? 안 한다는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고 못 한다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구나. 이건 이제 능력이 안 돼. 아 나 진짜 자신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그렇다고요. 선생님도 상담자이기 때문에 자 이제 번지 같은 거 못 뛴다. 아 저 어떻게 뛰냐 얘들아? 번지를 왜 뛰지 근데? 왜 미리 죽고 싶지? 아니 난 죽고 싶지 않거든요. 야 번지는 진짜 약간 줄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잖아. 약간 줄은 진짜 끊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알아서 잘 특수한 소재로 했겠지만 뭐 어떻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우리는 번지 점프를 안 당하려면 필수 문제 7번을 풀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필수 문제 7번을 한번 보러 가자. 얘들아 73쪽에 필수 문제 7번을 봅시다. 그러면 혜리야 봐봐. 거기에 첫 번째 문제 싹 하고 봐주시면 일단 주어진 원과 무슨 심이 같아? 중심이 같다니까 우리 무슨 심을 구해야 돼? 중심을 구해야겠다. 그쵸? 성찬아 중심 구하려면 다 무슨 전제곱꼴로 만들어줘야 돼?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뭐 그건 했다 치자. 그건 했다 치면 이제 y 플러스 2의 제곱. 그럼 보현아 얘 중심의 좌표는 5, 무슨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쵸? 그럼 중심의 좌표가 5, 마이너스 2이면서 지연아 무슨 축과 접해야 돼? x축과 접한다니 나라면 그냥 x축만 그리래.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들아 5, 마이너스 2가 중심이잖아. 5, 마이너스 2는 아무래도 얘보다 위아래 중에서 혹시 어디 있지 않을까? 아래 있겠죠? y좌표가 0보다 작을 테니까요. 따라서 선생님은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접하게 그려보는 게 어떠한가?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 좌표가 5, 마이너스 2인데 수민아 우리 접하는 거니까 당연히 무슨 수직 끊고 반지름 표시를? 수직 끊고 반지름 표시를 할 텐데 얘들아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2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좌우로 이동이 없으니까 x좌표는 똑같겠죠? y좌표는 뭐 0이겠죠? 이 선은 y는 0이라는 선이니까 그럼 얘들아 혹시 반지름 길이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뺀 얼마지 않을까? 2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반지름 확정 이렇게 그냥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에는 따라서 반지름 길이니까 원방 세웁시다. 그럼 얘들아 내가 원하는 원의 원방은 얘가 중심이고요. 엑마 5 와플 2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니까? 2니까 이제 여기는 이렇게 4라고 채워주시면 우리 원의 방정식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얘는 괄호 2번까지 한번 볼게요. 괄호 2번도 살짝 볼 건데 민준아 일단 뭐 지나는 점이 주어진 건 주어진 건데 무슨 축과 접한대요? y축과 접한다고 써져 있다. 참고로 y축이라는 것은 x는 0이라는 선이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저렇게 소울 없이 지나는 점은 대입하는 건데 일단 원방이 있어야 대입할 거잖아. 원방을 세워볼 건데 잘 생각해봐. 1,0이랑 2,-1이라는 점은 얘 기준으로 왼쪽 라인에 있을까요? 오른쪽 라인에 있을까요? x좌표가 0보다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커 보이니까 1,0과 2,-1은 잘 모르겠지만 요 영역 어딘가에 있을 거야. 거기까지 괜찮을까? 얘들아 그럼 원이 얘랑 접하게 생길 때 이렇게 왼쪽에서 접하게 생겨야 될까? 오른쪽에서 접하게 생겨야 될까? 오른쪽에서 접하게 생겨야 이 점들을 지날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에서 힌트로 정해준다. 따라서 원이 이런 식으로 접하게 그려질 거고요. 우리는 무슨 직 끊고 반지름 표시를 한다면 수직 끊고 반지름 표시를 한다면 얘들아 우리 이 친구의 x좌표가 여기가 x는 0인 순간이고요. 거기로부터 r만큼 이동한 거니까 중심의 x좌표가 r이겠죠. 근데 얼만큼 높낮이 있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뭐 네모네모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들아 우리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면 x-r의 제곱 더하기 y-네모의 제곱은 뭐의 제곱이다 정도로 r의 제곱이다 정도로 세울 수가 있겠다. 근데 이렇게 준 다음에 체리나 지나는 점 어차피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그냥 무슨 입 2번 해주면 대입 2번 하자. 1,0 대입할게요. 그럼 1-r의 제곱 더하기 0 대입하면 그냥 여기가 네모 제곱이 될 거고 r 제곱이라고 나올 것이다. 2,-1을 대입하면 2-r의 제곱 더하기 -1 네모의 제곱은 r제곱이라 나올 테고 수민아 이거 미지수 r이랑 네모 몇 개 있는데 2개 있는데 식도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열심히 연립하시면 네모랑 r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미지수 열심히 소거하셔서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 정도 계산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너희를 더 괴롭히는 그게 아니라 너희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쪽만 넘겨서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갑시다. 74쪽 갑시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얘들아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내용에 대한 공부 한 번만 해봅시다. 성찬아 이번 문제는 무슨 축과 무슨 축이 모두 의미가 있을 테니까 x축과 y축이 모두 의미가 있는 문제일 테니까 둘 다 그립시다. 이렇게 x축을 하나 띡 하고 그려주고 여기다가도 y축을 이렇게 띡 하나 그려줄 거야. 그러면 얘들아 동시에 접하는 건 여기 이론상 몇 개가 있을 수 있는데 4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님께서 이런 워딩을 하나 쓰고 있네. 점 몇 컴마 4를 지난다? 2,4를 지난다. 2,4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디 1사분면에 있을 거거든요. 그럼 얘들아 원이 이따위로 접하면 이런 점을 지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따라서 우리의 원은 이렇게 1사분면 쪽에서 생기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그럼 얘들아 마찬가지로 무슨 직 끊고 반지름 표시? 수직 끊고 반지름 표시야. 그게 수직 끊고 반지름 표시를 해주면 얘 원점으로부터 알칸 가고 알칸 간 거니까 중심의 좌표 자체가 그냥 몇 콤마 몇이 될 거야? 알칸마 R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충분히 도연아 우리 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거야? 원방을 세울 수 있을 거야. 중심을 알고 반지름을 아니까요. 이렇게 세워볼 건데 아무래도 혜리야 얘가 몇 콤마 4를 지난다는 거니까 2,4를 지난다는 거니까 x 대신에 2를 넣자. y 대신에 얼마를 넣자? 4를 넣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결과가 조금 특이해서 계산까지 해줄게요. 얘 계산하면 이제 4. 얘들아 근데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또 계산 고수잖아요. 그쵸? 우리 궁극의 비기 암산을 한번 해봅시다. 나랑 같이 암산 연습해보자. 얘들아 봐봐. 일단 최고차 먼저. 얘들아 이거 계산하면 r제곱 몇 개 나올 것 같아? 2개 나오겠죠. 그럼 몇 r제곱이라 쓰자? 2r제곱. 얘들아 r에 대한 1차 하나만 써볼까? 이거 계산하면서 마이너스 몇 r 나올까? 4r 나오겠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몇 r 나올까? 8r 나오겠죠? 그럼 마사고 마8이니까 마이너스 무슨 2r? 12r이라고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상수 써봅시다. 4 나올 거고요. 16 나오겠죠? 그럼 4랑 16을 더하니까 상수하면 20이라 쓸 수 있을 거고 얘가 무슨 제곱이라는 거? r제곱이란 거니까 r제곱 하나 지워주면
여기 2r제곱을 그냥 r제곱으로만 지워주면 되겠다. 그러면 수민아 얘 무슨 수분해가 될 테니까?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얘들아 r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좀 특이하죠, 그쵸? 네, 근데 뭐 답이 2개예요. 어쩔 수 없이 답이 2개고, 그러면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건지를 그래프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얘들아 우리 어떤 2,4라는 점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잖아. 요 점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좀 여기를 이렇게 요 점을 위쪽으로 하면서 접하는 원이 하나 있을 거고요. 요 점을 중심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하면서 약간 요런 식으로 크게 접하는 원 하나가 있어서 2개가 나오는 세팅이 될 거야. 아 당연히 얘들아 이렇게 2개가 나오는 세팅을 우리가 그림적으로 상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공부하면 되냐면 계산을 해봤더니 반지름이 2개 나오네. 그러면 뭐 접하는 게 2개이나 뭐지 조그만 거 큰 거 정도라고 계산값을 결과로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얘들아 어렵냐 혹시 지금까지? 접하는 거 개념은 폭력적이지만 별거 없지. 그걸 사는 게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문제들도 제 생각엔 그냥 할만하거든요. 그냥 할만하니까 저희는 필수 예제 9번을 보러 가도록 합시다. 너무 재밌겠다, 그죠? 필수 문제 9번 옆에 별표 좀 많이 쳐놔요. 한 3개는 쳐놓자. 별표 한 3개는 쳐놓자. 이 문제가 꽤 어렵게 변형돼서 내신에 나올 거예요. 이 유형이 꽤 어렵게 변형돼서 분명 여기 있는 학교들 중에 한 군데에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무조건. 잘하면 모든 학교에서 다 나올 수도 있고요. 중요합니다. 고2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냥 많이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해요. 많이 중요하다. 많이. 그냥 당장 작년, 재작년 시험지들 봐도 의미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이거랑 관련된 주제에서. 당장 생각나는 문제도 몇 개 있고요. 재작년이나 좀 괜찮은 문제로 하나 나왔었고, 그리고 오산고 힐러로 하나 나왔었고, 운천에는 내 기억 속에 의미 있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봐서 고난도는 아니고 쉬운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쉬운 문제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무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내가 주장하는 거 하나만 알고 있어. 알겠지? 내가 뭐 하는 거 주장할게. 얘들아 일단 지르고 설명할게요. 지르고 설명할게. 얘들아 이거 하나 꼭 기억해. 그냥 외워. 원, 위, 의, 점, 과, 최, 대 또는 최, 소, 거, 리를 다루는 주제는 그냥 네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중심과의 거리, 원의 중심과의 거리를 구한 뒤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세요.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서 구하자는 원칙을 세우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네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런 것도 뭐 가능은 한데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냥 이게 맞아. 무조건 이게 맞아. 그냥 알아도 뭔 소리인지 설명해줄게. 일단 쓰고 외워. 쓰고 외워. 쓰고 외워. 쓰고 외워. 지금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주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저건 그냥 쓰고 외우세요. 여러 가지 풀이가 아니라 저걸로 푸는 게 맞아. 얘는 이게 맞아. 무슨 얘기인지 한번 소개는 해볼게요. 이제 납득은 하고 기억하는 게 맞으니까. 얘들아 봐봐. 쌤이 이런 문제 상황을 하나만 제시해줄게. 원 위에 어떠한 점 P가 있대. P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당연히. 어디든 있을 수 있어. 그거랑 여기 A라는 점 사이 거리를 최소랑 최대를 그려볼게요. 아 선생님 근데요
원이랑 점이 저렇게 예쁘게 안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계속 주장하지만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도 성찬아 우리 이거 아이패드로 못 딴 다음에 눕기 딴 다음에 회전시켜서 돌리면 얘랑 똑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런 구조는 만들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눕기까지 돌리면 돼. 쌤이 설명의 편의를 위해 예쁜 그림을 그려볼게. 직관에 대한 얘기 먼저 할게요. 봐봐. 이 점과 제일 짧은 거리 찾아볼게. 제일 짧으려면 당연히 얘가 이런 데랑 연결되는 것보다는 제일 뻥긋하고 여기 A를 향해 마중가 있는 지점 있죠. 야, 직관적으로 여기랑 연결하는 게 제일 짧지 않겠냐 아무래도. 네,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여기 꽁다리에 뻥긋하고 나와 있는 여기랑 거리가 무슨 소거리다? 최소거리예요. 당연히 이렇게 가면 좀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직각삼각형에 가둬서 피타고라스 순환 관점에서 확실히 길어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보단 이런 게 자명하게 짧을 거야. 가직관 맞아요. 이렇게 이거 맞아. 이 상황 맞는데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고. 그 얘기를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얘들아 이 점좌표 구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써도 되는데 이거 좌표 구하는 게 좀 빡세 해보면 많이 빡세.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하자? 얘들아 그냥 지르자. 그냥 이거 구해. 항상 무슨 심과 거리 그냥 구하라고 중심과 거리 구하세요. 얘를 구해버려 그냥 우리 D라고 할게요. 얘를 구해. 그 다음에 민준아 사실 이 초록색 길이는 이 D에서 요만큼 빼면 되지 않나요? 근데 요만큼이 그냥 무슨 지름이야? 원의 반지름이죠. 일단 따라서 최소는 그냥 D 구하고 반지름 빼면 돼요. 인정? 정확히 같은 원리로 지어나 최대거리는 가장 멀려면 A랑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은 얘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쵸? 얘가 이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이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최대 거리일 텐데 성찬아 얘도 그냥 D 구한 다음에 뭐 더하면 되지 않냐고? R 더하면 되지 않냐고. 얘도 그냥 D 플러스 R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이 점을 구하려고 애쓰고 난리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편하니까 그냥 좀 알아두고 이렇게 풀자. 시간 안에 문제 푸는 게 우리 목표니까. 얘는 달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달래 따위 없어요. 이런 느낌. 여기에서 응용을 하나만 해봅시다. 일단 응용 하나만 해볼게요. 또 원이 이렇게 있어요. 거긴 안 써져 있어요. 약간 내 얘기 한번 들어봐봐. 시험 문제에선 이런 것도 나와. 얘들아 이 원 위의 점과 원 위의 점과 이 직선 사이 최대거리랑 최소거리를 구하라고 누가 시켰다 쳐보자. 그럼 얘들아 선생님은 내 머릿속 사고과정을 보면 어쨌거나 순이나 모 위의 점과의 최대 최소가 원 위의 점과 최대 최소 거리지. 그럼 무조건 어디 찍고 가야 돼? 중심 찍고 가야 돼요. 중심. 따라서 얘들아 난 이거 진짜 고민이 없어. 그냥 이거 원 위 어딜까 이렇게 돌려보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그냥 중심 찍고 중심으로부터 무슨 선까지 거리 구할 거예요? 직선까지 거리 구할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체리나 최소 거리는 그냥 여기서 무슨 지름 빼면 되지 않나? 반지름. 최대는 여기서 무슨 지름 더하면 되지 않나? 반지름 더하면 되지 않나?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점직거리 쓴 다음 반지름 더하거나 반지름 뺀다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전혀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건 원 위의 점과 최대 최소 거리를 묻는다면 그냥 무조건 중심과의 거리 찾고 반지름 더하거나 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와도 점직거리 구한 다음 반지름 빼거나 반지름 더하면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그르하다 그르하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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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르냐 그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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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넘어가자. 발전 10번 갑시다. 발전 10번 발전 10번 발전 10번 발전 10번 발전 10번 볼게요. 얘는 밑에 예제 풀 시간까지 줄게요. 얘가 조금 헷갈려가지고 얘들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쌤이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싶냐면 가장 기본적인 풀이 먼저 소개할게요. 가장 원칙적인 풀이 먼저 할게. 그리고 이게 이 문제에서만 쓸 수 있는 유명한 성질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써져 있는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뭐가 하나 있어요. 교과외입니다. 교과외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교과외가 맞는데 알면 계산이 좀 예쁘긴 하거든요. 그
얘들아 일단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봐봐. 정성 먼저 가자. 정성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문제 한 번만 읽어볼게. A라는 점에서 P 혹시 몇 컴마 몇이래? 도와줄 사람. 고마워. 너밖에 없지. B는 몇 컴마 몇이래? 2 컴마 2라고 써져 있어요. 좋아. 근데 가끔 이제 애들이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상하게 불러주는 애들이 있더라고. 우리 채령이 그래. 자 그래. 내가 이랬는데 이제 AP 대 BP 대 몇 대 몇이래? 2대 1이래요. 정석은 당연히 뭐냐면 이런 비례식 있으면 그냥 무슨 항이곱과 무슨 항이곱으로 내항이랑 외항이곱을 해석하는 건 뭐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겠다. 그렇죠? 그럼 내항이곱 치면 두 배의 P는 무슨 P다? AP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쵸? 여기까지 괜찮을까? 얘들아 그리고 이게 나타내는 얘가 나타내는 P가 나타내는 도형을 찾아보래요. P가 나타내는 도형을 찾아봐라. 근데 혹시 그거 기억나? 어떤 도형을 유추하래.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면 유추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도형을 유추하래.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래. 너네 도형의 방정식 혹시 어떻게 구해요? 그래. 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거면 네가 구하고 싶은 도형 위의 점을 뭐로 놓는다? x, y로 놓고 그냥 관계식 뽑으면 돼요. 다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거면 네가 구하고 싶은 도형 위의 점을 뭐로 놓아라? x, y로 놓고 관계식 뽑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일단 내가 원하는 점은 당연히 p죠. 그럼 그냥 p를 뭐로 꽂자? x, y로 꽂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걸로 관계식 꽂자. 근데 성찬아 이거 b는 점이고 p도 점이니까 뭐와 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될 거야?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될 텐데 점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무슨 트 나올까? 루트 나올 테니까 일단 제곱분 해줄까요? 제곱분해서 이제 4bp 제곱을 AP 제곱이라 생각을 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꽂자. 그럼 4배 BP 제곱 꽂을게요. BP 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얘랑 얘 사이의 거리니까 이제 여기가 액마인 와마인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AP 제곱 같은 경우는 얘랑 얘 해주면 액불일 와불일 와불 먹고 싶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얘들아 그럼 이제 이거 뭐 열심히 전개해봐야겠다. 그쵸? 4배 x제곱 마이너스 4x y제곱 마이너스 4y 숫자는 여기서 4 여기서 4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8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도 전개하자. x제곱 더하기 2x y제곱 더하기 2y 여기 1 더하기 1이니까 기호미는 아니고 숫자는 얼마라고 써주면 될까? 2라고 써주면 되겠다. 그럼 얘들아 이거 다 왼쪽에 물게요. 얘들아 우리 근데 이거 암산 한 번만 해보자. 자 가자. x제곱 먼저 써보자. 원래 4x제곱이죠. 근데 이거 넘어오면 빼기 x제곱 하나 생길 거잖아? 그럼 일단 좌변에 몇 x제곱이 생길까? 3x제곱이 생기겠다? 얘네 날라갈 거구나. x 쓰자. 얘들아 이거 전개하면 무슨 너스 16x일 텐데? 마이너스 16x일 텐데 2x가 넘어옵니다. 그럼 무슨 너스 18x가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18x가 되지 않을까? x도 해결. 자, 그 다음 여기 전개하면 몇 y제곱인데? 4y제곱인데 y제곱 넘겨서 몇 y제곱이라 써보자? 3y제곱이라 써보자. 그 다음에 여기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16y인데 2y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8y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전개하면 32인데 2가 넘어오니까 몇 16이라고? 몇 16이 아니라 이제 한 30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러면 민준아 양변 그냥 몇 수로 한번 나누자? 뭐 3으로 나눕시다. 그럼 얘가 이제 x제곱 6x y제곱 6y 10은 0이라고 써볼 수 있겠다. 그쵸? 그러면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액마 2x, 액마 3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와마 몇의 제곱? 3의 제곱인데 요걸 만드는 과정에서 9를 대출 땡겼고 9를 대출 땡긴 거잖아? 그럼 일단 9 두 번 땡겼으니까 18 땡긴 거잖아요? 18은 한번 빼줘야겠다. 그쵸? 여기를 이제 무슨 너스 8 정도로? 마이너스 8 정도로 쓸 건데 그거 이항해주면 는 얼마라고? 8이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얘들아 그러면 우리 이 친구 여기가 무슨 제곱자리니까? R제곱자리인 원방이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r제곱이 8이니까 그냥 몇 파이 정도로? 8파이 정도로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따라서 이 아이의 정답은 8파이입니다. 8파이. 내신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고 뭐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맞다. 정석은. 얘들아 근데 봐봐. 그 밑에 참고라고 쓰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써진 게 하나 있거든요. 얘들아 이 문제는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요즘 나오는 트렌드를 고려한다면 저 참고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얘는. 왜냐면 얘들아 너네 지금 풀어봐서 알지? 별건 없어. 결국 도형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니까 결국 그냥 무슨 산하면 돼? 계산하면 돼요. 근데 얘들아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안 걸릴 것 같아?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이렇게 풀면. 그치? 얘들아 그래서 그냥 교과 개념 아니야. 유명한 사실 하나 알려줄게요. 이렇게 길이 주어진 장치. 길이 b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증명이 좀 굉장히 귀찮아서 쌤이 굳이 증명은 안 할 건데 왜냐면 교육과정도 아니야. 이거 서술형이면 쓰면 안 돼요. 서술형이면 절대 쓰면 안 되는데 우리 이렇게 AP 대 BP가 2대1가 되어 있잖아. 길이 b가 주어진 장치. 일단 지를게요. 얘들아 이거 A와 B의 2대1 내분점과 얘들아 너네가 안 좋아할 표현 쓸게요. 외분점이란 표현 한 번만 쓸게요. 그대로의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나옵니다. 그냥 유명한 사실이니까 이건 증명할 건 아니고 그냥 알아두면 좋아요. 계산이 좀 빨라요. 교육과정 아니고 이해는 잘 안 될 거고 아마 그냥 문제 빨리 풀기 위해서 외워두면 좋은 사실이에요. 문제 빨리 풀기 위해서 외워두면 나쁘지 않은 사실. 교육과정에 맞고 이해가 잘 되는 풀이는 이건데 그냥 외워두면 계산 빠른 애들은 좋은 일이 좀 생기긴 할 거야 라는 주제야. 그냥 알겠죠? 어떻게 푸는지 하나 보여줄게. 얘들아 이거 하나 외워놓으면 뭐가 편하냐면 일단 내 얘기 한번 들어봐. 듣고 한번 써봐. 얘들아 봐봐. 여기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있고 X축과 Y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B라는 점을 생각해 볼게요. B라는 점은 2, 2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세팅을 한번 잡아볼게. 그럼 봐봐. 얘들아 일단 A와 B의 몇 대몇 내분점을 찾는다? 2대1 내분점을 찾자. 얘들아 그럼 2대1 내분점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쌤이 요거를 그냥 C1이라 해볼게요. 그럼 2대1 내분점이니까 길이 비율이 이렇게 2K랑 K로 써지겠죠. 거기까지 괜찮을까? 집 갈 때 힘들겠다. 그게 아니라 그 다음 야 이건 어렵지 않아. 근데 얘들아 우리 외분점 공식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외분점 공식 몰라. 그래서 사실 교육과정이 아니야. 옛날에 외분점이 교육과정이었거든. 근데 그냥 한번 해볼게. 찾아봐 보자. 얘들아 2대1로 외분하는 지점은 A와 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A와 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대1이라는 거죠. 그럼 얘들아 A랑 가깝다는 소리일까? B랑 가깝다는 소리일까? B랑 가깝다는 소리죠. B랑 가깝다는 소리니까 외분하는 지점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B랑 가까우려면 어느 쪽에 생겨야 될까? 오른쪽에 생겨야 합니다. 이쪽에 생겨야 돼 외분점은. 그러면서 얘들아 이 두 번째 지점인 C2는 얘들아 A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 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이잖아. 그럼 얘들아 요만큼이 2대1이야. 잘 생각해봐. 2대1이면 요만큼도 1이겠죠 비율적으로. 근데 얘들아 여기가 혹시 길이가 몇 K야? 3K. 얘들아 여기 몇 K일까? 3K죠. 여기 3K야. 여기 3K야. 여기까지 K. 얘들아 그러면 다시 이 문제는 어떤 원이 나온다고요? 무조건 이 C1과 C2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나온다고 그랬지. 그럼 얘들아 이 C1과 C2 사이의 길이가 그냥 무슨 름일까요? 지름일 거고 지름이 몇 K일까요? 4K겠죠. 우리 어차피 원방 구하는 게 아니라 넓이만 구하면 땡이잖아. 잘 들어봐봐. 얘들아 그 원방 어떻게 구하면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얘들아 고정점 있죠. 고정점 있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한 번만 써볼게요. 그럼 AB 길이 구해보면 루트 9니까 루트 18이 나올 것이고 루트 18은 몇 루트 2일까요? 3루트 2겠죠. AB 길이가 3루트 2인데 얘들아 얘가 몇 K나? 3K잖아. 그치? 얘들아 그럼 3K가 3루트 2라는 건 K는 무슨 T란 얘기야? 루트 2란 얘기잖아. 그럼 얘들아 지름은 4K니까 지름이 몇 루트 2란 얘기야? 4루트 2란 얘기고 반지름은 2루트 2일 테니 넓이는 8파이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안 쓰고 그냥 암산으로 좀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로 선생님 근데요 만약에 원의 중심도 알아야 하면 어떡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얘들아 원의 중심을 구하려면 C1과 C2가 지름의 양 끝이니까 C1과 C2의 무슨 점이 중심일 거야? 중점이 중심이겠죠. 얘들아 그러면 사실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C1과 C2의 무슨 점을 찾자? 중점을 찾자. 얘들아 좀 어려울 거야. 잘 한번 들어봐봐. C1과 C2의 중점은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4K의 중심이니까 뭐 요만큼은 K겠다. 그쵸? 얘가 이제 중심이에요. 얘가 중심. 네, 그럼 얘만 찾고 싶다 치자. 중심을 찾고 싶다 치자. 그럼 잘 읽어볼게요. 우리 결국 좌표를 찾으려면 내분 공식을 써야 되잖아. 근데 체리나 우리 여기서 확정점은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요? A랑 B밖에 없죠. 참고로 우리 A랑 B 사이의 거리 몇 K였어? 3K였어요. 네, 얘들아 우리 중심 찾자. 우리 중심은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중심은 B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K만큼 떨어져 있죠. 얘들아 그러면 내가 아는 점들로 내분씩 세워보자. 읽어줄게. 이 상황을 읽어줄게. B는 A와 저 중심은 몇 대 몇 내분점이다로? 3대 1 내분점이다 라고 읽을 수 있겠죠. 뭔 말하는 건지 알겠니? 오케이? 따라서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읽어준다면 우리 B의 좌표가 2,2죠?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중심의 좌표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A, B라 합시다. 그럼 얘랑 얘로 3대1 내분 쳤을 때 얘 나온 다음에 중심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이제 고수들의 풀이입니다. 교육과정에 적합하진 않나 외분이란 걸 논리로 설명해야 되고 유도 과정 자체가 고1 수학의 범주를 넘어가요. 이 사실을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고1 수학의 범주를 넘어가서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야. 근데 알면 좋습니다. 알면 문제 풀 때 그래도 확실히 좀 빠르겠죠? 이거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중심만 찾을 수 있으면 원방도 세울 수 있을 테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 관련 주제는 내가 이제 웬만하면 외우라고 잘 안 하잖아요. 교과서에는. 근데 얘는 내신에 그냥 좀 자주 내세요. 내신에 자주 내가지고 알았을 때 장점이 분명 있기 때문에 연습해 놓는 거 추천드려. 그런 의미에서 얘가 저 밑에 169번 있거든요. 내가 추천 하나만 할게. 첫 번째, 기본 풀이로 한번 풀어봐 지금. 두 번째, 이거 써봐. 둘 다 해봐. 나 있을 때 둘 다 해봐. 나 있을 때 둘 다 해봐. 169번은 해보자. 시작. 둘 다 해봐. 둘 다. 그냥 풀이 해보고 접시의 방정식 구하듯이 아폴로니우스 써서도 한 번만 해보자. 시작. 우리 공진도 숙제 다 하는 게 1차 목표거든요. 자습할 때. 근데 혹시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이렇게 풀어. 네. 알겠지? 내가 이따 올려놔줄게. 공진도 숙제 이거 다 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충분해.
부담되지. 혹시 부족할까 봐 주는 거야, 알겠지? 이거만 다 하면 돼, 알겠지? 다 하면서 그냥 노는 거. 인생 숙제 다 해? 그렇지, 번째 다 했어. 아니, 까봐 자식. 나랑 큰 문제만 풀려져 있네. 선배야 뒤인데 너 저번 시험 끝났을 때 중간고사 좀 했네? 아 뭐야 원만 좀 덜 된 거구나. 근데 교재가 덜 돼 있으면 부교재도 덜 돼 있겠네. 맞아 우리 방학에 열심히 해야겠다는 너의 그 자생심을 기억하고 있거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끝나봤네. 아니 나와 10시까지 해. 오케이 그래 아니야 나와 괜찮아 제도 나와 걱정하지 마. 제도 나와 나와야지. 안 했잖아. 아니 숙제는 다 하고 했었어요. 아니야. 가면서 지우랑 인사하고. 아니야. 몰라. 끝. 응 나와 수고 빠이. 안 돼. 그럴 거면 다 해봤어야지. 난 많은 기회를 줬다. 많은 기회를 줬다. 니 방학했어 이미. 니 방학했어. 응 몰라 수고 빠이. 응 안 들려 빠이. 몰라. 숱이 있나? 비워서 그런가? 원래 할머님들 비 오면 무릎 쑤신다고 그러는데 나좀 늙었나? 그리고 몸이 뻐근하지? 그리고 특강하는 친구들 내일 첫날이니까 엔간하면 한 9시 40분까지는 오세요. 알겠죠? 쌤이 카톡으로 보내봤어. 몇 시 타임인지. 진짜 중간에 하나 넣어봤어. 아마 수민이는 타임. 잘하기 쉽자식아. 11시 30분. 어차피 내가 데리러 갈 거야. 거기 있으면 시계 보기 힘드니까. 그때 와서 문제 풀면서 어려웠던 거 보고 언니랑 똑같이 다 거기 있는 애들 거의 다 이거 풀거든요. 그래서 혹시 공통 질문 나올 만한 거 있으면 내가 평소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할 거야. 이젠 자유의 목을 되겠대. 그래서 그냥 내가 남기면서 주말에 부르면서 시키려고. 나 오늘 남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근데 얘들아 미안해. 169번은 못 쓰네요. 그 비율을. 미안. 이게 비율이 아니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계산해서 풀어야 돼. 170번이 이제 비율로 풀 수 있는 거다. 170번. 얘들아 오케이. 좋아. 169번 계산으로 풀었지. 169번은 비율이 주어진 게 아니니까 저거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170번을 비율로 풀자. 미안. 문제를 잘못 봤네. 그러니까 169번은 계산으로 풀어야 돼. 이걸로 풀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걸로 풀고 170번을 쌤이 알려준 걸로 한번 풀어보자. 170번을. 미안. 170번을 풀어보자. 170번을. 미안해. 나의 사과를 한 번만 받아주겠니? 안 받아준대. 개자식들 와. 야 내가 평소에 대답하라게 대답 절대 안 하더니 와 애들이 받아주겠니 하니까 한 5명 동시에 이랬어. 대전한 새끼들아 너네 안 돌아. 미안해 됐다. 미안.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70번을 비율로 풀어봅시다. 비율이 좀 어려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해봐야 돼. 내가 풀어줄 거야. 이거 비율 풀이 한 번 더 풀어줄 거야.
170번 적용하는 거 쌤이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참고로 답은 6파이가 나올 겁니다. 6파이. 그럼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실전적으로도 풀 수 있을 것 같냐면 AP와 BP가 1대 3이다. 이렇게 길이 B가 주어진 자취라는 그 표현이 좀 어려우면 그냥 도형을 해석하기. 도형 해석. 길이 B가 주어진 도형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P는 A와 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곳을 지름의 끝으로 하고 1대 3을 내분하는 곳을 지름의 끝으로 하는 원이 나오게 된다. 그럼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내분 먼저 찾자. A로부터 1, B로부터 3 떨어진 내분 지점은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 지름의 끝점이 될 겁니다. 1대 3을 만드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외분도 한번 찾아볼까요? 외분? 외분 공식을 쓰자는 게 아니라 A랑 떨어진 거리가 1, B랑 떨어진 거리가 3이니까 A랑 좀 가까워야겠다. 그렇죠? 이 A라는 점과 좀 가까워야겠다. 그럼 A라는 점과 좀 가까우려면 이 두 번째 아이는 이렇게 A라는 점과 좀 가깝도록 그려주고 B라는 아이랑은 좀 멀도록 그려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요만큼 길이가 1이면 요만큼 길이가 이제 몇이 되도록 3이 되도록 그려주는 게 맞지 않나? 뭐 L이면 3L이 되도록.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센스 있게 생각을 해준다면 일단 여기가 3L이고 여기가 L이면 요만큼은 몇 L일까? 2L이죠. 2L. 근데 그게 몇 K야? 4K지. 그럼 L은 몇 K일까? 2K라서 일단 사실 여기를 그냥 몇 K라고 써준다면 2K라 써주고 여긴 3L이었으니까 몇 K라 써준다면 6K라 써주는 게 좀 베스트고 사실 이게 6K면 당연하니까 지워도 돼요. 얘네들 다 더하면 6K가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이런 세팅을 한번 해줄 수가 있다. 그럼 결국 얘들아 이 아이를 지름의 끝으로 하는 이런 원이 나온다는 게 우리의 외워놓은 사실이고 그럼 얘들아 혹시 이 원의 지름이 몇 K가 되는 걸까요? 3K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쵸? 지름이 3K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얘들아 확정점과 확정점으로 거리를 구하면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뺀 8이겠습니다. y좌표가 똑같으니까요. 뭐 점과 점 사이 써도 되지만 근데 이 8이라는 건 얘들아 기본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몇 K일 거야? 4K겠다. 그쵸? 8은 4K다. 요거랑 요거 사이 거리는 4K죠. 그러니까 K는 2일 테니까 우리 지름은 6이라고 구할 수 있지 않을까? K가 2일 테니까. 따라서 답을 6파이라고 쓴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원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나타내는 도형은 원이고 원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 원의 무슨 레를 구하라는 거니까 둘 레를 구하라는 거니까 지름이 6이면 답은 6파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쓰면 사실 쌤이 이거 쓰느라 길게 쓴 거지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딸깍딸깍하면 한 30초면 풀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71번을 한번 잘 풀어보길 바래요. 근데 아마 질문 들어올 것 같아서 171번은 질문 들어오면 제가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 좀 중요한 문제예요. 171번도. 네, 얘를 다 풀면 우리 이제 위치관계를 못하니까 우리 위치관계까지 합시다. 저 뒤로 가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봅시다. 너네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오늘 방학 안 한 학교 없죠? 내가 알기로는 오산구만 오늘 학교 가고 나머지는 학교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 기상시간 조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몇 시에 일어났니? 솔직하게 해라. 가슴에 손을 얹어 빨리. 구라치지 말고 솔직하게. 1시? 그래. 몇 시에 일어났니? 8시 반? 오, 그래 몇 시에 일어났니? 10시 반? 10시 반 나쁘지 않다. 몇 시에 일어났니? 11시? 일주일 혹시 몇 시에 일어났니? 11시? 11시? 몇 시에 일어났니? 소희 몇 시에 일어났니? 8시 40분. 오, 빠른데? 7시? 오! 일어나서 뭐 했어? 학교 갔어? 학교다. 맞아. 운항공 그거 하지? 이해했어. 근데 왜?
아 그래 인정. 근데 왜냐하면 직선 파트가 다 풀려있잖아. 훌륭하다. 발전하고 있어. 좋다 얘들아. 나쁘진 않다. 야 근데 엑자는 10시 전에 일어나세요. 알겠죠? 10시 전에 일어나자. 10시 넘어서 일어나는 건 너무 약간 초딩 마인드 아니야? 너 뭐 잠자는 숲속의 공주니? 뭐 10시 전에 일어나. 내가 왜냐하면 8시 전 얘기하려다가 그건 요즘 MZ 상황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늦춘 거야. 나 10시에 일어나야지. 그래도 10시 전에 일어나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하이스쿨 스튜던트라고 볼 수 있지. 그치? 고딩이 10시까지 자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저건 좀 이제 물론 그게 더 최악이지. 한 8시 일어나서 한 새벽 아니 오후 1시까지 이제 누워서 릴스 먹어. 그게 더 최악이긴 하죠. 그쵸? 얘들아 근데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좀 10시 전에 일어나서 일단 이불을 개세요. 그냥 이불 개니? 이불을 왜 개라고 하냐면 막 이제 어머니 할 것을 줄여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별로 관심 안 그게 아니라 뭔가 해야 잠이 깨. 너네 누워서 이불 안 개고 누워있으면 계속 뭐만 보게 돼? 계속 폰만 보게 되죠.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불을 개면 어쨌거나 좀 아늑함이 사라지잖아. 그리고 뭔가 이불을 개놨는데 너네가 그래도 사람이라면 이불 갠 다음에 다시 누워야지 하고 이제 이불을 가져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불을 겠다는 건 어쨌거나 그래도 침대에서 나오겠다. 침대에서 나오겠다는 거는 누워서 의미 없게 릴스만 보는 걸 좀 탈피하겠다라는 너 스스로에게 하는 외침이거든요. 저게. 얘들아 전에 일어나서 그래도 이불을 한번 좀 개자. 원래 인생은 작은 성취가 쌓여서 이루어지는 게 인생이거든. 이불을 개므로써 작은 성취를 한번 해봐. 이불을 막 그렇게 예쁘게 개는 게 아니라 대충 그냥 10초 만에 개버려. 그냥 던져도 되니까 던지지 말고 기왕 개는 김에 좀 예쁘게 개면 좋고 이불을 개세요. 왜 갠다? 어머니 할 걸 줄여드리려고? 그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좀 있긴 하겠지만 작은 성취를 하고 이불에서 벗어나겠다는 다짐을 함으로써 일어나자 라는 거 알겠죠? 저건 좀 하자.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겁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얘들아 너네 그거 기억나? 위치 관계가 뭐야? 맞아 뭐라고? 그래 얘들아 위치 관계라는 건 쌤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교점이 몇 개니라는 질문이에요. 얘들아 위치 관계 옆에 써놔. 대단한 게 아니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니 다른 말로 교점이 몇 개니? 라는 질문이요. 교점 몇 개니? 요런 질문이라는 거 알아둡시다. 교점이 몇 개니? 라는 질문이다 라는 걸 알아두도록 합시다. 얘들아 근데 여기 방법이 몇 개로 팡하고 주어져 있어요. 밑에 살짝 야려보니까 2개로 주어져 있죠. 얘들아 일단 둘 다 설명해 줄게요. 둘 다 설명해주고 저는 항상 행동 원칙을 제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 다 알려줄게. 근데 내가 언제는 방법 1번 뉘앙스로 가는 게 낫고 언제는 방법 2번 뉘앙스로 가는 게 나은지도 좀 구분을 해줄게. 근데 일단 설명 먼저 할게요. 일단 얘는 내용 증명 먼저 할게. 근데 이렇게만 써. 아니다. 설명 먼저 해줄게. 얘는 설명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내 설명을 일단 들어야 뉘앙스가 납득이 좀 될 거라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탐구해보라는 문제가 있다고 한번 합시다. 그럼 얘들아 다시 읽어줘. 위치 관계는 뭐라고? 그치 교점이 몇 개니? 라는 질문이라고. 어떻게 만나는지. 얘들아 참고로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있으면 이따위로 생기면 교점 몇 개? 2개. 이따위로 생기면 교점이 없는 거고요. 와 얘들아 졸라 특수 개특수 개특수한 뭐 할 때가 있을까요? 접할 때. 접한다는 건 곡선과 직선의 교점이 몇 개? 1개라는 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들아 잘 모르겠으면 접할 때 지르면 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찍을 거면 이런 걸로 찍어요. 얘들아 이딴 걸로 찍지 말고 찍을 거면 접하지 않을까 그냥 지르고 찍으세요. 고등수학은 특수할 때를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접할 때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얘들아 접할 때 도형 해석할 거면 무슨지 끊고 반지름은 할 수 있다는 거, 수지 끊고 반지름은 할 수 있다는 건 좀 이해는 해두자. 이렇게가 있는데 얘들아 일단 담백한 설명 먼저. 교점 몇 개인지 찾아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 거기 방법이 1번의 뉘앙스는 뭐냐면 우리 교점 구할 거면 그냥 무슨 립 하면 되지 않나? 연립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연립한 다음에 만약에 개수만 궁금한 거면
연립한 다음에 무슨 별식 쓰면 될까요? 판별식. 얘들아 그 1번 옆에 써놔. 연립하고 판별식 쓰자야. 왜? 위치 관계는 교점 몇 개냐고? 교점 몇 개인지를 구하려면 연립하고 판별식 쓰면 되지. 실제로 해볼게요. 실제로 해보면 y 대신에 x 플러스 2 꽂자. 그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은 4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 전개하면 이제 2x제곱 더하기 4x는 0이라 볼 수 있고요. x제곱 더하기 2x는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 판별식 꽂아주면 짝수 판별식 얘 제곱하면 1 마이너스 ac인데 c가 0이잖아요. 그쵸? 상수항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는 걸 관찰할 수 있고 실근은 2개, 즉 교점이 2개일 겁니다. 근데 심지어 도연아 얘는 그냥 연립한 식이 무슨 수분해가 잘 돼? 인수분해가 잘 되니까 그냥 x 구할 수도 있죠. 이거 구하면 얘들아 x는 몇 또는 몇이라고 나와요? 0 또는 마이너스 2라고 나오죠. 그럼 얘들아 맘만 먹으면 y좌표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다 넣어주면 x가 0이면 y는 2가 될 거고요. x가 마이너스 2면 y는 얼마가 될 거예요? 0이 되면서 0,2랑 마이너스 2,0이 나올 거잖아. 수민아 이거는 실제 무슨 점까지 구해본 거야? 교점의 좌표까지 구해본 거야. 왜냐하면 연립하면 나오는 게 교점이고 연립해서 계산까지 할 수 있다면 교점의 좌표까지 구할 수는 있어요. 여기 결론. 얘들아 저는 방법 1번을 어떨 때 사용할 거냐면 이 방법 1번은 평소엔 잘 안 쓸 거예요. 그냥 내가 문제 많이 풀어본 얘들아 교점 개수 구하는 거는 방법 2번 추천.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보통 계산이 방법 2가 좀 더 쉬워요. 계산이 방법 2가 좀 더 쉬워. 방법이 설명해줄게. 계산이 방법 2가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 원칙은 교점 개수 구할 때는 그냥 방법 2번 쓰는 걸 추천하지만 방법 1번만의 장점이 딱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그래서 이거 연립하면 성찬아 실제로 무슨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연립은 보통 언제 하냐면 교점 좌표가 궁금하면 이때 많이 합시다. 원방에서 연립은 판별식을 위해서 연립하기보다는 교점 좌표를 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연립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연립하는 뉘앙스는 교점 개수 구할 때도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맞는데 앵간하면 약간 계산할 때는 방법 2번으로 교점 개수는 구하고 이렇게 연립하는 뉘앙스는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될 때 연립을 합시다. 너네가 고난도 문제를 풀다 보면 교점의 좌표를 알아야 하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연립해서 그냥 2차 방정식 풀자. 근데 그게 아니고 개수 구하는 문제는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방법 2번이 내가 문제 많이 풀어보니까 계산이 좀 더 나아요. 그러니까 그냥 방법 2번으로 계산하자. 알겠죠? 방법 2번 설명할게요 이제. 선생님은 교점 개수 구할 때는 방법 2를 애용할 거고 방법 2번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얘랑 원의 반지름을 비교할 겁니다. 이걸 보통 D라고 부를 거고 이걸 보통 R이라고 부릅니다. D와 R을 비교할 거예요. 얘들아 봐봐. 이게 뭔 소린지 납득을 한번 시켜줄게.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연아 교점이 몇 개라고 부르면 될까요? 2개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럼 얘들아 이 상황의 이름을 생각해주면 얘들아 이게 D잖아요?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얘들아 그럼 생각해봐. 얘는 D가 좀 길어 보여? 반지름보다 짧아 보여? D 자체는 길어 보여? 짧아 보여? 반지름보다? D는 짧죠? D가 짧아 이렇게. 이러면 교점 몇 개다? 2개다. 이런 것도 볼게요. 이런 거는 교점이 일단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이죠? 교점은 없는 게 맞고 얘를 D라고 부를 거잖아요. 얘는 D가 좀 길어 보여? 짧아 보여? 길어 보죠. D가 길면 교점이 없어요. 참고로 이 D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고. 그리고 마지막 특수한 케이스. 기깔나게
원과 직선이 이렇게 뭐 할 때도 있을 텐데 접할 때도 있을 텐데 얘들아 얘는 이게 이제 D이면서 R이죠.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 거리인 D가 반지름인 R과 똑같으면 얘는 접한다. 다른 말로 교점이 한 개다 라고 읽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D랑 R을 와리가리 치는 거고 달달달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문제 풀다 헷갈리면 옆에다 그림 한번 그려봐. D가 좀 길어 보이는지 짧아 보이는지. 얘도 뭐 외울 건 아니고 이해한다면 충분히 문제 풀다 까먹어도 유도할 수 있을 거야. 따라서 선생님은 교점계수 찾을 때는 그냥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하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무슨 립을 할 것입니다. 연립을 할 것입니다 정도로 저는 이 페이지 결론은 지을게요. 저는 교점계수 구할 때 방법 2번 많이 쓸게. 물론 방법 1번 써도 되는데 그냥 보통 계산이 방법 2가 쉬워서 디폴트 값을 방법 2번으로 계산하자고 잡아주자는 거야. 끝. 그러면 제가 그 페이지에서 개념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내용 다 했어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필수 문제 11번이 있습니다. 필수 문제 11번을 저랑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필수 11번. 이거 너 도플러 효과란 거 아니 혹시? 도플러 효과 안 배웠니? 아 진짜? 오. 아니 그냥 갑자기 찹찹찹 하니까 도플러 효과가 생각났어. 좀 있어 보이지 않니 얘가? 도플러 효과가 뭔지 알아? 이게 뭐냐면 너네 원래 그 외계행성 적색편이 관찰할 때 쓰는 건데 그게 뭐냐? 야 우리 구급차 같은 거 지나갈 때 있잖아요. 구급차 같은 게 너네들 다 삐용 소리 내면서 다가오잖아. 근데 당연히 구급차가 삐용 소리의 크기를 조절할까? 갑자기 신나면 삐용 이러고 안 신나면 삐용 이러진 않을 거잖아. 구급차는 그냥 계속 소리값이 삐용으로 일정하잖아. 근데 무슨 그런 경우 있잖아. 구급차가 너네로부터 멀어져. 그러면 그 삐용 소리가 뭔가 되게 좀 어떻게 들려? 약간 작아지는 것처럼 들리고 구급차가 다가오면 뭔가 개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게 구급차가 니네가 싫어가지고 이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뭐 약간 그런 거 가지고 난리 치는 게 도플러 효과인데 이 얘기를 왜 했지? 미안해. 쓸 필요 없어요. 즐거운 과학 시간. 필수 11번 보자. 필수 11번 보자. 필수 11번 보자. 원이 있다. 원의 중심 몇 컴마 몇이다? 0,0이다. 반지름 무슨 트이다? 루트 2다. 인정?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랑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고요. 근데 얘가 첫 번째 상황 A 션찬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싶어요?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교점계수 볼 때는 연립해서 판별식도 되는 거 맞는데 쌤은 중심과 무슨 선 사이 거리?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할 거야. 그러니까 봐봐. 두 점에서 만나려면 참고로 정직거리 쌤은 이렇게 이해해줘야 돼요. 수민아,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어떻게 구하면 돼? 정직거리니까 루트 x계수 제곱하자. 1 제곱하면 얼마? y계수 제곱하면 얼마? 그 다음에 중심 점을 직선에 대입하자. 그럼 0,0k니까 여기가 절대값 k라고 쓸 수 있고 얘가 이제 d잖아요. 이렇게 두 점에서만 할 거면 d가 좀 짧아 보인다고 길어 보인다고? d가 짧다고 이 d가 짧아야 된다고 무슨 지름보다? 루트 2보다 짧으면 된다. 그럼 얘들아 얘 루트이니까 양변에 루트 2 곱해주면 절대값 k가 이렇게 몇보다 작으면 된다? 2보다 작으면 된다. 여러분 이거 공부 열심히 했다 그쵸? 저번 시험 준비할 때 이거 알지? 절대값이 2보다 작으면 몇과 몇 사이에 있으면 될까요? 시간 까먹었니 얘들아? 진짜 구라치지 마.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진짜? 절대값이 2보다 작다면 k가 마이너스 2와 몇 사이다? 2 사이야. 절대값이 작으면 사이에 있다? 절대값이 크면 얘들아 어떻게 쓰면 돼요? 작작 큰 이제 작은 거보다 작다 큰 거보다 크다 뉘앙스로 쓰면 되는 거였죠? 그쵸? 녀석들 또 몰래카메라로 있네 알고 있으면서 그래 아니 근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지? 넘기자. 난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풀어줄 거야. 숙제로 내줄 거거든. 자 필수제 12번 가자. 필수 12번 우리 이거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부등식 세우면 돼. 이게 첫 번째 정답이고 그 다음은 뭐 갖다 쓰면 되고 그 다음은 바꾸면 되고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얘들아. 난 너를 강하게 키울 거야. 나 강하게 크렴, 얘들아. 필수 12번. 얘들아, 근데 나 필수 문제 12번 하기 전에 이런 얘기 하나만 해도 돼? 얘들아, 이제 너네가 징역에 가야 될지 징역에 안 가도 될지를 조사할 거야. 너네 만약에 어떤 원이 나와, 이걸 도형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야. 만약에 어떤 원을 도형적으로 해석해야 돼. 원을 도형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보조선 압도적일 때 당연히 뭘까요? 반지름 보조선이에요. 원이 등장하고 도형적 해석을 하고 싶은데 반지름을 안 끊으면 징역 1년이야. 진짜 그거 감옥 가야 돼. 원이 등장했는데 무슨 지름 보조선 안 끊으면 중심과 원위의 점을 연결해서 반지름이란 거 안 하면 범죄야. 그건 진짜 징역이다. 야, 그리고 혹시 이것도 기억날까? 너네 인생을 살다가 2등변 삼각형을 봤다. 2등변 삼각형은 뭐로 쪼개봐야 제맛? 반으로 쪼개봐야 제맛이죠. 이건 안 하면 집행유예. 징역까지는 아니고 집행유예. 2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뭐로 안 쪼개면 집행유예? 반으로 안 쪼개면 집행유예. 반으로 왜 쪼개요? 직각삼각형 나오니까. 반으로 쪼개면 뭐 나오니까? 직각삼각형 나오고 직각삼각형 나오면 뭐 아니면 뭐 쓸 수 있으니까? 피타 아니면 발목 쓸 수 있으니까 그냥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야. 도형에서도 문제 읽을게요. 필수 예제 12번 봅니다. 필수 문제 12번 볼게요. 얘들아, 참고로 저는 보통 문제에서 어떤 길이나 넓이 구하라는 문제들은 도형의 성질을 쓰라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다. 이건 그냥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좀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좌표로 너무 풀려고 하기보다는 도형 성질을 좀 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길이나 넓이 구하는 문제들은. 얘들아, 이렇게 원이 하나 있어. 이 원의 x좌표는 -1이고요. y좌표는 1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 그을게요. 직선을 x축과 y축을 고려한다면 좀 이렇게 기울어지게 그려야 될 텐데 선생님은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x축과 y축 알파 노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2x가 아니 근데 내가 또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너는 혹시 리센느라고 아니? 리센느 막 거제시 그거에서 논란 터진 거 알아, 얘들아? 그 이제 그 뭐지? 원이었나? 유명한 애가? 그 갸루 원이라고 했거든요. 얘들아, 근데 이 친구가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막 무선노라는 표현을 썼대요. 이거 약간 이랬는데 이제 막 이거 가지고 막 얘가 1배네 뭐네 약간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거 가지고 논란이 한번 터진 적이 있어. 근데 얘가 사실 그러니까 뭔 뉘앙스인지 알겠는데 얘가 사실 그 20살 정도 되는 애가 방송에서 막 갑자기 저런 단어를 왜 썼을까? 그냥 별 생각 없이 평소에도 쓰는 단어니까 쓰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난리 개난리 쳐서 좀 이제 논란이 되었다가 거제시에서 입장문을 냈대. 저건 우리 지역에서도 사용하는 사투리다. 막 이상한 단어가 아니라 약간 그렇게 입장문을 내서 잘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이 논란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화나 있다는 걸 느꼈어. 사실 한 리센느라는 그룹이 한 4, 5년 동안 무명으로 있다가 이제야 좀 뜨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와서 사람들이 그냥 말 한 번 저런 거 했다고 심지어 뭐 대놓고 욕한 것도 아니야. 저 정도는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 쳐서 뭐라 했었대. 너무 살기 팍팍하다. 그래서 너무 좀 둥글둥글게 살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더라도 그냥 좀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봐주고 엄마랑 싸울 때도 이제 엄마한테 막 그렇게 개난리 치지 말고 얘들아. 엄마가 제일 힘들어요. 알겠죠? 물론 난 난리 쳤었어요. 자, 그러니까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과 직선을 만들어주고 수민아 뭐의 길이 구해보래? 만들어지는 현의 길이 구해주래요. 그럼 현은 이게 현일까? 이게 현일까? 이게 현이죠, 그쵸? 이건 뭐라고 불러요? 호라고 되게 부드러운 뉘앙스를 읽어주고 이런 게 현이라고 읽어주면 안 헷갈릴 거예요, 알겠죠? 호 현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S다,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야? 일단 우리 원이니까 무슨 삼각형? 중심과 원위의 점을 연결합시다. 그리고 무슨 지름이라 읽읍시다? 반지름이라 읽읍시다. 안 하면 징역 1년. 이랬더니 호몽이 무슨 등변 삼각형이 나왔어요? 2등변 삼각형이 나왔고 뭐로 가르자? 반으로 가르자. 안 하면 집행유예 1년. 네, 근데 이런 행동을 하는 근거는 뭐다? 어떻게든 무슨 삼각형을 만들기 위함이나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함이고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해석하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여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름을 불러주자. 너 이름이 뭐니? 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체리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뭐다? 거리예요. 얘들아, 너의 이름은 마이너스 1,1번.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점직거리. 점직거리 구합시다. 루트 5분의 절대값 대입 꽂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빼기 4니까 길이가 루트 5분의 5가 나오면서 그냥 루트 5라고 나올 것이다.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 무슨 트삼 시킬까? 루트 3 시킬 거고 루트 3 두 개 있는 거니까 그냥 루트 3이라고? 2루트 3이라고 쓰면 땡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정도. 직각삼각형 어떻게든 해석해야 되니까 이 직각삼각형 보려고 해야 되고 얘 이름만 잘 읽어주시면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이름만. 뭔 소리인지 알겠니? 뭐가 할줄 알겠니? 필수 13번까지 보고 끝냅시다. 왜냐면 필수 14번은 이미 설명했어. 원 위의 점과 최대 최소 거리는 무조건 무슨 심 거쳐간다? 중심 거쳐간다는 주제예요. 필수 14번은 중심 거치는 주제고 필수 13번 쉬워요. 얘들아. 보자. 너무 엄밀하게 그리지 말자 얘들아. 점이 여기 어딘가 있다 치자. 그 다음에 원을 너무 엄밀하게 그리지 말고 도형적 사실을 보기 편하게 도형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얘들아 너네 집 가야 되니까 쌤이 중심은 그냥 구했다 치면 이거 원의 방정식이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라고 써지거든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 길이는 얼마일 거야? 2일 거거든 얘들아. 그런데 삼찬아 여기다가 이제 무슨 선을 그어서 접점이라고 하지? 접선을 긋지. 그럼 도연아 접선을 긋는다는 건 교점이 몇 개가 되도록? 한 개가 되도록. 이렇게 그으면 안 돼요. 교점 한 개 되도록 이렇게 그어야 돼. 이렇게 교점이 딱 한 개만 나오도록. 그 다음에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T라고 합시다. 물론 아래로도 그을 수 있는데 아래로 그어도 어차피 대칭이니까 똑같을 거예요. 외쳐주자. 얘들아 얘도 집행유예. 얘들아 접하는데 뭐 하나면 집행유예야? 수직해야지. 얘들아 접하면 수직 끊고 반지름 해야지. 그리고 이런 수직은 당연히 왜 중요할까요? 무슨 각삼각형이 나오니까? 직각삼각형. 그럼 이 길이 구하려면 무슨 고라스 쓰고 싶다는 생각이? 피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 이름을 불러주자. 뭐와 뭐 사이의 거리일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겠죠. 그러니까 루트 얘에서 얘 빼서 25 얘에서 얘 빼서 9 쳐주면 여기가 루트 34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꽂으면 여기 그냥 루트 몇씩? 30으로 끝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아이의 정답은 그냥 루트 30 정도라고 쓰면 된다. 문알? 아니 알잖아. 짜증나.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면 되고 필수 14번은 얘들아 원위의 점과 최대 최소는 무조건 무슨 심 거쳐가라고? 중심 거쳐서 찍으시면 됩니다. 얘들아 방학했잖아요. 그쵸? 숙제 알려줄게요. 접선 전까지 다 풀어오세요. 86쪽까지 다 풀어오고 부교재는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도 알려줄게요. 부교재는 어디까지 풀 수 있냐면